네,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21년에 ICLR에 발표된 이 디노이징 디퓨전 임플리시트 모델, 줄여서 DDIM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. 그래서 요즘 되게 빠른 속도로 많은 생성 모델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좀 대표적인 생성 모델들의 계보를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뭐 VA나 겐 계열의 모델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청록색의 디퓨전 모델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 세미나 때 이 DDPM을 발표했었는데 오늘은 그 다음번에 나온 DDIM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먼저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야기하고 DDIM의 근간이 된 디퓨전 모델하고 DDPM 설명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DDIM 모델을 얘기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생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한 분포에서 이렇게 복잡한 분포를 생성해내는 그런 모델을 찾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. 그래서 이런 레이턴트 벡터에서 실제로 제가 원하는 X라는 복잡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그래서 아웃풋의 예시로는 뭐 이미지나 오디오 아니면 뭐 음성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아까 그 계보에서 보셨겠지만 되게 다양한 종류의 생성 모델들이 있는데 전체 이런 뭐 겐이나 VA,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디퓨전 모델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맨 첫 번째로 이 원래 이미지가 주어지면은 얘를 노이즈를 점점 주입해가는 디퓨전 프로세스가 있고 그 노이즈로부터 이제 그 노이즈를 벗겨내면서 내가 원하는 진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샘플링 프로세스 이렇게 두 가지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다른 생성 모델들하고 디퓨전 모델들이 비교했을 때 공통점으로는 이제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하고 유사한 점은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터레이티브한 과정이 있다는 거고 VA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변분 추론을 한다는 점이 공통점이고요. 근데 이런 다른 생성 모델들과 차이점은 이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샘플링 프로세스,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이 과정은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노이즈를 주입해 나가는 디퓨전 프로세스는 학습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. 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다 학습을 해줘야 되는데 디퓨전 프로세스는 이 샘플링 프로세스만 학습을 하면 되고요. 그리고 또 이 샘플링 프로세스하고 디퓨전 프로세스가 모두 마르코브 체인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생성 모델들과 차이점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디퓨전 모델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2015년에 뉴럴 IPS에 발표된 디퓨전 모델입니다.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디퓨전 모델의 조금 부흥을 이렇게 만들 첫 번째 모델이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노이즈를 점차적으로 주입해 나가는 이쪽 방향의 디퓨전 프로세스하고 그 노이즈를 복구해 나가는 이쪽 방향의 리버스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이 디퓨전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그 미리 정의된 가우시안 노이즈를 조금씩 주입해 나가는 과정이고 얘는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얘가 미리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반대로 이 리버스 프로세스는 여기 노이즈를 조금씩 벗겨내는 과정인데 이 디퓨전 프로세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의 조건부 시점을 반대로 해서 그러니까 xt 시점에서 xt-1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예측하고 싶은데 이 조건부 시점을 반대로 한 분포는 바로 구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xt 데이터가 있을 때 xt-2를 예측하는 이런 분포에 근사한 p세타를 이렇게 근사를 해가지고 얘를 가정을 해가지고 얘를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리버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전체적인 스텝 같은 경우는 라지 T번을 반복을 하는데 보통 뭐 디퓨전 모델에서는 이 스텝을 총 1000번 정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스텝이 1000번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. 그래서 디퓨전 프로세스를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 이건 학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 미리 정의된 노이즈가 베타 T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 디퓨전 프로세스의 분포는 이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노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하고 분산을 정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때 그 VA에서도 사용한 리파라멘터라이제이션 트릭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그 평균을 곱하고 분산을 더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진짜로 학습을 해야 되는 리버스 프로세스인데 이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 B세타가 되는 건데 거두절미하고 그 오브젝트 펑션부터 보게 되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요거를 학습시키면서 이제 디노이징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
오브젝티브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VA의 오브젝티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레귤라이제이션하고 리컨스트럭션 텀은 동일합니다. 단지 이제 VA하고 디퓨전이 다른 점은 디퓨전은 이 레이턴트 벡터가 스텝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러 개라는 점만 빼면은 얘네 두 개가 동일한데요. 이 다른 점은 디퓨전 모델에서 이 디노이징 텀이 추가가 됐다는 점입니다. 이 디노이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래 분포하고 내가 학습해야 될 분포의 그 KL 다이버전시의 최소값을 찾아서 이 실제 노이즈 벗겨내는 과정하고 내가 예측한 노이즈를 벗겨내는 그 리버스 과정이 비슷하게 유사하도록 계속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디노이징이 추가된 게 VA하고 다른 점이고요.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디퓨전 모델들의 근간이 되는 15년도의 디퓨전 모델이었고, 이제 그거를 이어받아서 20년도에 뉴럴 IPS DDPM이 나오게 됐는데, 키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말했던 디퓨전 모델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져와서 사용을 하되 이 로스를 좀 더 간단하게 해서 성능을 좀 향상시키자라는 게 키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DDPM의 로스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약간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겼었는데요. 이렇게 좀 간결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엡실론에 대한 MSE 텀하고 유사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결국 이 엡실론만 예측하는 형태로 간단하게 로스가 정리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디퓨전 아까 봤던 디퓨전 로스하고 새로 이 20년도의 DDPM 로스가 어떤 점이 다르고 같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 레귤라이제이션 텀이 삭제가 됐습니다. 왜냐하면 이 디퓨전 프로세스는 1000번 정도 계속 노이즈를 주입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원래 이미지하고 노이즈 이미지하고 같도록 굳이 이렇게 레귤라이제이션으로 조건을 주지 않아도 어차피 가우시안 노이즈에 근사하기 때문에 이거 없어도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재구성해가지고 원래는 분산하고 평균을 두 개 다 학습을 해야 됐었는데 이제 분산을 좀 상수화해가지고 평균 함수만 예측하도록 이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재구성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리파라멘터라이제이션 트릭도 사용을 하고 린 펑션을 해서 이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개수도 생략을 해서 최종적인 이런 간단한 우리가 봤던 이 오브젝티브가 완성되게 됩니다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식이 나왔는데 그냥 간단하게 서머리를 해보자면 이 DDPM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티브를 마치 MSE 그 엡실론에 대한 MSE 로스와 같은 형태로 굉장히 심플리피케이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예측하는 그런 걸로 정리를 했고요. 그리고 노이즈를 주입하는 그 노이즈 베타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좀 픽스드 노이즈 스케줄링을 써가지고 조금 트레이닝 타겟도 간결화했고 추가적으로 뭐 이런 트릭 같은 거를 사용해가지고 로스를 간결화했습니다. 그래서 흐름이 다 비슷한데 이제 다음으로는 DDPM에서 이 한 개 워드만 바뀐 DDIM이 나오게 됩니다. DDIM의 그 키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그 DDPM이 앞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거를 보면은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1000번의 스텝을 거쳐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겐 같은 다른 모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 1000번의 스텝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금 이미지 퀄리티는 DDPM하고 똑같이 가져가면서도 그 속도를 단축시키고 싶은데 이때 이제 DDPM의 전반적인 스트럭처하고는 유사하게 스트럭처를 가져오고 단지 조금 아주 마이너한 모디피케이션만 해가지고 DDPM을 사용하되 좀 빠른 DDPM을 만들고 싶다는 게 키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여기는 이제 X1을 맞추려면 그 전 단계인 X2를 보고 X1을 맞추는 그런 마르코브 체인으로 이 샘플링이 이루어졌는데 이 DDIM 같은 경우에는 이 마르코프 체인이 아니라 논 마르코프 체인을 사용을 해가지고 좀 변화를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이게 DDIM 피겨인데요. 얘가 X2를 예측하고 싶을 때 X1을 가지고 X2를 이건 노이즈를 주입하는 과정인데 X2를 보고 싶을 때 X1만 보는 게 아니라 초기 스테이트인 X0를 같이 보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전 스텝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르코프 체인이 아니고 논 마르코프 체인이고 마찬가지로 이 X3를 생성해내는 과정에서도 이 X2만 보는 게 아니고 X0를 같이 보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마르코프 체인이 아니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 하나만 바뀌고 DDPM하고 똑같고요. 그래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 있는 섹션인데
이 이미지 생성할 때 그 분포를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, 그리고 또 이미지 생성할 때 실제적으로 샘플링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 두 가지 메소드 섹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논 마르코비안 포워드 프로세스인데, 저자들이 DDPM을 봤을 때 한 가지 그 키 옵저베이션이 DDPM의 그런 오브젝티브 펑션이 주변 분포에는 직접적으로 의존을 하는데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요거에는 직접적으로 의존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을 해가지고, 그렇게 되면은 그 마지널 주변 분포에 굉장히 유사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하자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합니다. 왜냐하면은 그래서 요런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, 저자들은 이 과정을 그 DDPM의 일반화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수식 같은 거를 보면은 x0가 주어졌을 때 이 두 번째부터 마지막 첫 번째부터 t 시점까지의 노이즈를 생성하기 위한 확률 분포를 의미를 하고요. 이거를 이제 인퍼런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, 이때 여기서 xt하고 x0가 주어졌을 때 xt-1을 뽑는 거를 요렇게 이 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식의 유도 같은 경우에는 논문의 어펜딕스 B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있고, 이 DDPM에 원래 나왔던 수식에서 이 수식을 뽑아낼 수가 있고 증명이 다 있어서 여기에 있는 이 시그마에 대한 식으로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 됩니다. 결국 그 DDPM에 있는 식에서 조금만 재서술을 해가지고 이 새로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포워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도 그 베이지안 룰을 사용을 해가지고 x0하고 xt-1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번 스텝을 예측하는 걸 베이지안 룰을 써서 다음과 같이 포워드 프로세스를 재정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포워드 프로세스를 재정의했으니까 그거의 역과정인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도 그에 맞춰서 재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샘플링을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될 값은 xt가 주어졌을 때 xt-1을 뽑는 이런 q 분포에 분사하는 p 분포를 알고 싶은데, 얘를 학습을 해야 되니까 이 파라미터 세타를 붙여줬고,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옵저베이션이 있어요. 그 xt라는 노이즈가 있을 때 여기서 x0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식을 디노이즈드 옵저베이션이라고 하는데, 이건 역시 DDPM에 있는 식에서 유도를 해서 가져와서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xt가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x0를 구하게 되고,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원하는 xt를 샘플링하게 됩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DDIM의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오브젝티브를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분포하고 내가 실제로 알고 싶은 분포하고 내가 이거를 근사하는 분포 간의 차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, 그 앞에서 요거 두 개 값은 다 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해서 다음과 같이 전체적인 오브젝티브를 표현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식을 보게 되면은 이 식은 시그마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, 이 시그마의 값에 따라서 이 오브젝티브가 DDPM의 오브젝티브인지 DDIM의 오브젝티브인지가 결정되게 됩니다. 여기서 그 시그마가 0인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은 시그마가 0이면 이 분포의 공분산이 0이 되면서 이 xt-1이 고정이 되게 되니까 이게 디터미니스틱해지고, 그러니까 임플리시트해져서 xt가 딱 고정이 되는 그런 DDIM의 오브젝티브가 되고, 이 시그마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확률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확률 모델인 DDPM, 프로버빌리스틱 모델의 오브젝티브가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똑같은 오브젝티브 식인데, 이 시그마의 값을 조절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DDPM의 오브젝티브인지 DDIM의 오브젝티브인지를 다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말인즉슨 결국 DDIM하고 DDPM이 같은 오브젝티브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 프리트레인드 DDPM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DDIM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어떻게 샘플링을 진행을 하는지 보게 되면은 이 xt-1을 뽑을 때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샘플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, 그 앞서 여기서 이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에서 정의했던 수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, 맨 처음에 이제 xt가 주어졌을 때 그거로부터 x0를 예측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xt를 예측을 해서 xt-1을 또 예측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시그마가 0일 때는 DDIM의 값을 뽑아내는 그런 샘플링
식이고요. 이때 이 시그마가 요런 그 알파가 1 마이너스 베타여서 노이즈에 관한 값인데 이 시그마를 이렇게 고정을 했을 때는 이 샘플링 프로세스 역시도 DDPM의 샘플링 과정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 똑같은 샘플링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면서 이 시그마 값을 조절해 가면서 얘가 DDPM인지 DDIM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이제 DDIM이 더 이상 마르코프 체인이 아니고 논 마르코프 체인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이 모든 샘플링 과정을 다 일일이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좀 가속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총 3번의 타임 스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스텝의 그 부분 집합인 타우? 이게 뭐죠? 타우를 새로 감사합니다. 정의해가지고 이 부분 집합을 정의해서 모든 1, 2, 3 스텝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스텝만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.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DDPM이 한 1000번 정도 스텝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타우의 그 디멘전을 한 100으로 줄이게 되면 속도가 10배 빨라지는 거고 타우를 10번만 진행하게 된다면 총 100배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타우를 샘플링 트레젝토리라고 하고요. 이런 그 새로운 타우를 정의를 해주면서 생성 과정을 가속화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게 진짜 메소드의 마지막 파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DDIML 값을 인코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. DDPM 같은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뭔가 그런 이미지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에 대한 그런 인코딩이 불가능했는데 DDIM 같은 경우에는 디터미니스틱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 생성된 이미지에 대해서 인코딩도 가능하다는 점이 또 DDPM하고 차별점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좀 보게 되면은 앞서 이런 식을 샘플링 프로세스를 샘플링 값을 뽑는 식을 정의를 했는데 이거를 그 상미분 방정식 ODE라고 하는 식을 풀 수 있는 오일러 방정식으로 근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게 그 상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한 오일러 방정식이고 이제 이거에 또 대응하는 상미분 방정식을 새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서 이거를 풀게 되면 이 DDIM에 있는 이미지를 인코딩도 가능하다는 결론만 좀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요거는 DDIM 모델하고 DDPM 모델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전체 타임 스텝이고 이 에타가 그 시그마 앞에 붙은 개수입니다. 그래서 그 공분산이 시그마가 0일 때 DDIM 모델이라고 했으니까 이 파란색이 DDIM 모델이고요. 반대로 이제 얘가 1일 때는 DDPM의 값을 갖습니다. 이거는 똑같은 DDPM 모델인데 그 표준 편차 어떻게 정의하는지 세팅만 좀 달라진 거고요.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은 스텝을 진행할수록 당연히 이미지 퀄리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타임 스텝, 이미지 퀄리티하고 타임 스텝,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좀 트레이드 오프 관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봤을 때 당연히 1000스텝에서는 DDPM이 이미지 품질이 더 좋은데 이쪽 경우에 DDPM을 보게 되면 DDIM을 50스텝만 진행했을 때도 성능이 4.6이랑 4.7로 되게 유사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DDPM은 1000번이나 돌려야지만 이 정도 품질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DDIM은 50번만 돌려도 50번의 스텝만 거쳐도 동일한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한 20배 정도의 시간 단축이 있겠죠. 그리고 사이파10도 그렇고 셀레바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. 그래서 DDIM 같은 경우는 DDPM의 성능을 이렇게 추월하지는 못하지만 그것보다 더 짧은 시간으로 동일한 그 이미지 품질을 생성해낸다는 걸 좀 컨트리뷰션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진이 좀 작은데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스텝이 진행돼 가면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건데 보시게 되면은 총 1000번 5만 장 이미지 샘플 할 때 1000번 돌리면 20시간이나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첫 번째 10번만 타임 스텝을 거쳤을 때는 약간 흐릿한 자동차가 나오고 1000번 그 타임 스텝 거쳤을 때는 확실한 자동차가 나오는데요. 그러니까 결국 이제 타임 스텝이 지날수록 이미지 퀄리티가 더 좋아지긴 하지만 100번만 타임 스텝 진행했을 때랑 1000번 타임 스텝 진행했을 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100번만 스텝을 진행한 DDIM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그 DDIM이 디터미니스틱한 모델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쪽이 그 타임 스텝인데 10번 타임 스텝을 진행한 거랑 1000번 타임 스텝을 진행한 거랑 이미지 퀄리티는
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똑같기 때문에 이게 확률적인 막 이 타임스탬마다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, 다양한 정보를 가진 이미지가 생성되는 게 아니고 이게 디터미니스틱한 모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그 저자들이 DDIM의 컨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인터폴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건데 걔네에서는 막 되게 인터폴레이션을 많이 하는데 DDIM도 그와 유사하게 이런 이미지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얘네를 조금 와핑하는 그런 얘네 중간 정도의 그 정보를 갖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낼 수가 있고 이렇게 둘이 절반 섞인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도 있고 즉 인터폴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DDPM보다 조금 더 활용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DDIM 모델 같은 경우는 DDPM이 좋은데 너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고요. 그리고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 논 마르코브 체인을 새로 그 있는 모델에서 논 마르코브 체인으로 바꿔주면서 그 오브젝티브의 수정 없이도 이 부분을 바꿔서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게 했고 결과 같은 경우는 DDPM과 비교를 했을 때 10배에서 50배 정도는 빠르지만 그래도 그 비슷한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미지 인터폴레이션도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DDPM이 조금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트레이닝 할 때는 DDPM을 쓰는데 그 두 개가 같은 오브젝티브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 DDPM 훈련된 거 가져와가지고 실제로 인퍼런스 할 때는 DDIM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. 그래서 피규어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DDPM과 DDIM을 비교해 보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?